안녕하세요. 국어 생각의 시작, 국어생각 김종성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2025학년도 9월 대수능 모의고사를 치르신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지나간 겁니다. 지나간 거고 우리는 수능으로 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남은 2개월 결코 짧지 않습니다. 자, 자신의 강점은 강점대로 계속 잘 강화해 가시고요. 약점은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보완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수능 직전까지 최대한 집중하셔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끝까지 힘내시기를 바라고요. 자, 풀이를 들어가기 전에 학생들이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항상 질문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것들을 한두 가지 정도 간단하게 일단 말로 해드릴게요. 말로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묻는 문제가 시간 문제예요. 시간의 문제를 못 푼다는 거죠. 자, 그것과 관련해서 일단 문제 풀이 순서를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자, 문제 풀이 순서에 따라서 시간이 좀 절약될 수도 있어요. 자, 여러 가지 시간을 줄이는 방법들이 있긴 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내공이 있어야지. 그죠? 그 다음에 실전풀이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긴 해. 이제부터는 실전풀이법도 익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풀이 순서예요. 풀이 순서도 상당히 중요해요. 자,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고충을 듣다 보면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풀이 순서와 관련해서 어떤 분이 그런데요, 초반에 집중력이 좋을 때 독서 지문, 특히 과학기술과 같이 좀 정보가 많이 집약된 지문을 먼저 풀고 뒤에서 문학은 빠르게 풀 수 있으니까 뒤에서 문학을 풀어라, 이렇게 조언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물론 그것도 나름대로 그분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학생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 어려운 것부터 풀까요? 쉬운 것부터 풀까요? 그럼 당연하죠. 당연히 쉬운 문제부터 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점수를 얻고 그리고 나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추가 점수를 얻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왜 국어만 굳이 초반에 어려운 걸 풀어야 돼요? 안 맞죠? 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자, 수능 날에는 어찌됐든 긴장을 합니다. 평상시 긴장을 안 하던 학생이라 하더라도 수능 날만큼은 분명히 긴장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 데다가 1교시가 국어잖아요. 그리고 국어를 푸는데 만약에 화작을 선택한 학생이 있을 때 독서는 안 푼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독서 풀지 않고 일반적인 순서를 얘기할 때, 자, 보통 화작을 많이 푸시죠? 그 다음에 독서론, 문학, 독서 이렇게 풀어요. 보통 그렇죠? 자, 물론 이제 중간에 문학도 너무 어렵고 복잡한 게 있으면 넘기고 독서도 어려운 게 있으면 넘겨서 마지막에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다 좋아요. 좋은데,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초반부예요. 처음 7분에서 10분은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는 때예요. 그때 만약에 화작을 푼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화작은 또 다 맞춰야 된다고 하는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한 10분에서 12분에 풀 수 있었던 학생도 수능 날에는 긴장이 돼가지고 또 신중하게 다 맞고 싶어가지고 읽은 것도 읽고 읽은 것도 읽고 읽은 것도 읽고 그래서 15분 심지어 20분을 넘어가는 경우도 봤어요. 자, 그러면 그날 수능은 망친 거예요. 이듬해 다시 보실 때는. 자, 그렇게 했으면 절대 안 되시고, 자, 그래서 처음에 7분과 10분은 7분에서 10분은 화작을 꼭 풀 필요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뭘 그럼 풀어야 되는 거냐? 가장 자신 있는 거, 가장 쉽다고 생각되는 거를 먼저 풀어야 돼요. 자, 그 영역으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고전시가예요. 좀 의아하죠? 자, 학생들 입장에서는 고전시가 어렵잖아요. 해석도 잘 안 되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수능날 가면, 수험장에 가면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을 통해서 고전시가를 2번, 3번, 4번 이미 보았어요. 본 상황에서 연계지문이 체감 연결이
높게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는 거의 안 보고 풀어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진 작품들이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또는 아직까지 수특을 안 보셨다면 수특을 좀 꼼꼼히 보셔가지고 고전 시가가 나왔을 때 그 고전 시가를 거의 안 보고 풀 수 있을 정도로 3번, 4번 반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처음 7분, 10분 동안에 가장 쉽고 자신있고 빠르게 풀 수 있는 영역이 고전 시가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고전 시가 영역을 7분에서 10분 안에 풀어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시험에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본 실력의 발휘가 쭉 되니까요. 집중을 하시고, 마지막 10분에서 7분. 자, 그때도 조심할 것이 OMR 마킹은 마지막에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자, 10분 남았다고 했을 때, 그때 일단 마킹은 푸신 건 다 하시고, 마지막 7분, 10분은 풀자마자 바로바로 OMR에 마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마킹을 해야 한다고 하는 부담감도 있고, 마지막 질문도 풀어야 풀다 보시면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되시다 보니까 문제를 잘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10분 남았을 때 일단 풀이하신 것들은 OMR에 다 옮기시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7분, 10분은 풀면서 바로바로 OMR에 옮길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제가 당부하는 말씀은, 자, 마지막 2개월 동안이 2004부터 2016학년도까지의 작품 목록을 뽑으세요. 뽑으셔서 그 목록과 수특, 수완을 비교하셔가지고 겹치는 작품 중에 당연히 올해 6월, 9월 나온 거 빼셔야죠. 빼시고 3번 이하로, 3번 미만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3번 미만으로 나온 작품 중에 수특, 수완이 겹쳤다 작품이, 그러면 그 작품은 꼼꼼히 보시되, 특히 시조. 자, 6월에는 가사가 나왔고 9월에는 시조가 나왔잖아요. 그럼 수능에는 시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시조를 꼼꼼히 보시고요. 플러스 더 보신다면 가사 꼼꼼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극과 시나리오, 극에 속하는 시나리오 희곡은 일단 이번엔 안 나왔잖아요. 그럼 일단 그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좋고요. 시조와 가사 꼼꼼히 보셔서 수능날 시조가 나왔을 때 시조를 먼저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풀이 들어가 볼 건데요. 자, 그래서 제가 일단 제일 먼저 풀 거는 시조를 먼저 풀 거예요. 자, 번호는 32번부터 34번까지. 자, 32번부터 34번까지 거고요. 한 페이지 안에 짧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한눈에 싹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 수험 당일날에는 2번, 3번 보신 거라서 익숙하실 거예요. 익숙해지도록 노력을 나머지 2개월 동안 하셔야 돼요. 자, 가는데, 자, 32, 33, 34 순서대로 풀지 않을 거예요. 뭐부터 풀어야 될 거예요? 보기 문제를 제일 먼저 풀어야지. 자, 보기 문제가 몇 번이에요? 34번이에요. 자, 34번 먼저 풀 거고요. 자, 34번 문제는 보면 볼 필요 없어요. 자체로 풀리는 문제예요. 만약에 34번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정답률이 낮지 않아요. 3점이긴 하지만 정답률이 높아요. 높을 걸로 예상이 돼요. 보통 8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이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보기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아직 잘 모르시는 걸로 볼 수 있겠어요. 자, 지금 제가 보기 문제를 푸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일단 34번에 해당이 되는 것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 문제만큼이라도, 이 유형만큼이라도 정확하게 접근 방법을 익히시고요. 다른 보기 문제로 확장해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자, 34번 푼 다음에 33번 풀고
32번으로 갈 거예요. 자, 이렇게 가는 이유는, 자, 34번 문제는 보기에다가 정보를 충분히 줬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활용해서 선택지를 판단하기가 기본적으로 쉬워요. 그래서 답을 자체로 얻어낼 수가 있고요. 수능 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떻다고 했어요? 문제가 논리적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34번에서 해당하는 내용이 33번이나 32번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문제의 오류예요. 34번에서 해당이 되는, 옳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33번과 32번에도 적용이 되는 거니까요. 일단 정보가 많이 제공되는 34번을 먼저 해결하시고 그 정보를 가지고 33번과 32번에도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하셔야지 34번 따로, 33번 따로, 32번 따로 이렇게 푸시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자, 34번 보기 문제를 가는데, 자, 보기 문제는요. 자, 34번이에요. 자, 34번 보기가 제시돼요. 즉 외적 정보를 제시해주고 그걸 바탕으로 푸는 문제예요. 자, 발문이든, 자, 발문 뭔지 알죠? 문항이에요. 문항. 보기를 참고하여 가나다를 감상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게 발문이에요. 발문이나 보기에 조건이 제시되는 거예요. 조건 또는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는 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전제 조건들이 제시되어 있어요. 이렇게 발문을 읽으시면서 그 문제의 출제 의도에 해당이 되는 조건, 한정된 범위를 찾아내시고요. 보기에 제시되어 있다면 보기에서 보통 핵심어겠죠? 핵심어를 찾으셔서 그 핵심어와 관련해서 문제에 접근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보기에 제시된 조건을 확인하시고요. 전제된 의미를 확인하시고요. 자, 그거를 선지와 비교하셔야 돼요. 선지와 하나씩 비교하시는데, 자, 하나 조심할 건, 자, 선지를 보실 때 하나 조심하실 건, 선지가 변문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변문장으로 되어 있으면 반드시 끈을 읽으셔야 돼요. 자, 수능 보는 날 당일날 우리 눈을 감고 시험지를 받으신 다음에 눈을 감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실 거잖아요. 자, 그때 떠올리실 거 선택지 끊어 읽자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자, 끊어 읽으셨을 때 앞에가 맞는지 보시고 1, 2, 3, 4번이 다 맞아. 그러면 뒤에 선택지도 맞는지 보시고 마지막으로 인과관계가 맞는지도 보시는데 인과관계가 틀려서 선택지 자체가 틀리는 그런 문항은 요즘은 잘 나오지는 않아요. 좀 어렵게 낼 때는 이렇게도 됐었는데 자, 지금도 자, 앞에 선택지도 맞고 뒤에 선택지도 맞는데 인과관계가 맞지 않아서 틀리는 선택지가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학생들이 주로 잘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로 나오는 거고요. 앞과 뒤가 안 맞아서 인과관계가 안 맞아서 틀리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셔도 돼요. 자, 예를 들어서 32번 문제 잠깐 보시면 32번에 4번에 보시면 물음의 방식을 활용해요. 자, 34번 할 거긴 한데요. 자, 32번에 4번 선택지 잠깐 볼까요? 물음의 방식을 이용해서 자, 물음의 방식 개념은요. 개념은 숙지하고 계셔야죠. 자, 물음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의문문. 두 번째는
의문문 형식이지만 의문문이 아닌 것. 표현 방법 뭐라고 하죠? 서리법.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물음의 방식이라고 해요. 자, 물음의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냈다 라고 하는 선택지가 있죠? 자, 우리가 문제 푸실 때 자, 선치를 잘라가지고 앞에 물음의 방식이 있는지 맞는지 뒤에 대상과의 친밀감이 드러났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인과관계도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인과관계를 틀리게 하는 선택지는 잘 안 나온다고 했지만 그건 이제 문제를 어렵게 내서 학생들을 함정에 빠뜨릴 경우고 이런 선택지는 여전히 나와요. 앞뒤가 인과관계가 안 나와서 그냥 틀리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지는 여전히 나오는데 이거는 학생들을 위해주는 선택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너무 쉬워요. 자, 선택지에 숨어있으면 잘 못 고르는데 요것만 딱 빼가지고 물어보면 대부분 학생이 맞추더라고요. 자, 예전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서리법을 사용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어때요? 여러분 대부분 맞추던데. 서리법은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의문문 형식으로 써서 오히려 의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리법을 사용한다고 의문이 제기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본문이 뭐가 나왔든 상관없어요. 그냥 먼저 지우시면 돼요. 아시죠? A와 B를 병치하여 A가 B의 원인을 드러낸다. 어떨까요? A와 B가 병치됐다는 건 A와 B가 대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A가 B의 원인일 확률이 사실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가능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병치했다는 거니까 순서를 바꿔도 말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A가 B의 원인이다? 안 맞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윤동주의 바람이 불어라는 시의 선택지로 나왔던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물음의 방식을 쓰면 친밀감이 부각될까요? 어때요? 이 안에 서리법도 포함되는 거예요. 서리법을 사용하면 친밀감이 부각될까요? 자체로 말이 안 돼요. 틀린 거예요. 자, 이런 선택지 때문에 시간 끌면 안 돼요. 이건 그냥 우리들을 위해서 시간을 좀 아껴주려고 친절하게 주신 선택지구나 하고 바로 없애셔야 돼요. 알았죠? 자, 요거는 조금 34번하고 벗어난 거였지만 선지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확장을 해서 미리 이야기를 좀 했어요. 자, 보기에서 조건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선지와 비교하시는데 선지는 반드시 변문장으로 되어 있을 때 앞에 절과 뒤에 절을 끊어 읽으시고요. 앞에 절에 맞는지 뒤에 절이 맞는지 또는 마지막으로 정말 어때 답이 안 보인다면 인과관계까지 맞는지까지를 보시는데 자, 지금 우리가 풀 34번 문제는 보기의 유형을 분류를 한다면 열거형 쪽에 가까워요. 자, 그래서 보기에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과 선택지 항목들을 연결하시고 또 하나 앞에 절과 뒤에 절이 내용이 유사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비교하셔야 돼요. 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꼼꼼하게 분석을 해드리면요. 자, 34번 보기의 조건, 보기의 핵심 내용과 조건이라고 해도 좋고 전제라고 해도 좋고 다 좋아요. 그 핵심을 고르시고 그 핵심하고 선지를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선지는 앞절과 뒷절을 끊어주시고
요 선지의 앞절, 뒷절의 내용이 보기의 핵심하고 연결이 돼야 되고요. 연결이 돼야 되고. 자, 이거를 뒤에 절에서 만약에 해석하는 형식이라면 앞에 절과 뒤에 절의 내용이 동일해야 된다. 자, 문제 자체를 맞고 틀려고는 지금 그게 중요하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어떻게 접근할 건지, 내가 뭘 실수했는지, 어떤 것을 고쳐야 될지를 파악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중요해요. 자, 34번 이 방법을 가지고 가는데, 자, 저는 34번 문제를 풀고서 평가원 선생님들 참 마음이 좀 뭐랄까 고민이 많으셨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답의 구성이 너무나 좀 황당할 정도로 쉬워요. 자, 쉽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분들은 제가 지금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하는지를 보시고 방법을 익히시기를 바래요. 자, 아마 너무 쉬운데 내시고 선생님들이 일단은 문제를 쉽게 내라고 하는 어떤 그 흐름이 있으니까 쉽게 내긴 했는데 또 변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셨기 때문에 많이 괴롭지 않으셨을까, 마음의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긴 해요. 자, 한번 가볼게요. 34. 일단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보기의 핵심을 찾는 거예요. 자,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마셨습니다. 자, 보기의 핵심 확인해 볼게요. 정철과 조존성에 살았던 가번 정철의 작품이고요. 답은 조존성의 작품이네요. 살았던 16세기 후반, 17세기 초반에는, 자, 그러면 가나다의 작품은 몇 세기의 작품이에요?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초반의 작품이에요. 오케이. 얘는 정치 참여 과정에서 당파 간의 대립과 투쟁이 극심했다. 자, 당파라는 거 한국사를 배우실 때 충분히 배우셨을 텐데, 요즘으로 따지면 당과 당끼리의 대립이죠. 국민의힘, 민주당, 또 등등 여러 가지 당이 있잖아요. 어쨌든 언제나 정치 현실은 당이라고 하는 건 현대사회도 권력을, 대통령을 배출하고 권력을 잡는 게 목표잖아요. 서로 간에 협력을 할 때도 있지만 싸울 때도 많죠. 대부분 많이 싸우죠. 16, 17세기에는 당파 대립과 투쟁이 극심했던 모양이에요. 요즘과 비슷했던 모양이에요. 극심해지면서 정치적 공격을 받은 문인들이, 자, 이렇게 되면서 정치적 공격을 받는 문인들이, 선비들이에요. 문인들이 벼슬에서 파직하거나, 벼슬이 떨어진 거예요. 벼슬에서 물러나게 되는 거죠. 유배되거나 살림에 은거하거나. 여기서 살림은 꼭 자연으로 들어갔다라기보다는 현실 정책에서 물러났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어요. 자, 살림에서 은거하는 등의 정계에서 소외된 상태, 이걸 다 뭐라고 했어요? 정계에서 소외되었다. 자, 여기서 소외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학 용어로서 주객이 전도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배제되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 과정에서 문인들은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 정치 현실 비판, 그 다음에 경계. 원래 경계의 뜻은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미리 타이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조심하도록 알려준다, 충고해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처세관. 요즘 학생들 어휘력이 너무 약해서 혹시 이런 단어 모를까봐 걱정이 되는데 기우일까요? 자, 처세관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냐, 어떻게 상황에 대처할 것이냐를 대한 관점이다, 방법, 논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연에 몰입하려는 태도. 자연 몰입 이렇게 줄일게요. 자, 이런 것들이 작품에 드러났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요 내용을 가지고 자, 여기부터 이렇게 요 내용을 가지고 선택지를 하나씩 연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좀 잘릴 수도 있으니까 요거를 좀 지우고 선지를 연결해 볼게요. 자,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시간 걸릴 거니까 선지를 일단 다 보셨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맞았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자, 선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계세요. 자, 34번에 1번 볼게요. 자, 1번 선택지. 자, 1번 보시면 풍파가, 자, 본문에 풍파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풍파 앞뒤에 작은 따옴표가 붙으면 이거는 본문에 있는 말을 인용했다는 뜻이잖아요. 자, 풍파라고 하는 시어는 험난한 정치 현실이고, 험난한 정치 현실이고, 일렁이던 배가 시련을 겪은 관료, 라면 먹는 거 아니에요? 라면. 초장은 자, 초장이 어디예요? 요만큼이 전부 다 초장이네요? 그죠? 요만큼이 초장이에요. 자, 초장은 당쟁에 휘말린 사람이 정치적 소외 상태에 놓인 것. 을 의미한다 라고 볼 수 있겠군,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2번, 3번, 4번, 5번은 가능한 말로 할게요. 1번 선택지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2, 3, 4, 5 할 거니까 1번만 좀 간단하게 써봤어요. 자, 풍파가 험난한 정치 현실이고, 일렁이던 배가 시련을 겪은 관료를 의미한다 라고 보면, 그랬죠? 자, 이거를, 자, 이 내용이 이 보기의 내용하고 일치가 돼야 돼요. 자, 그렇긴 한데, 이거는 가정이잖아요. 조건, 가정. 그죠? 라고 본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맞는지 틀리는지 시간 써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없어요. 이렇다고 치면, 초장은 이렇게뿐. 이럴 때, 자, 앞에 풍파가 험난한 정치현실이고 일렁이던 배가 시련을 겪은 관료라면 까지 끊으세요. 자, 끊으시고, 그 다음에 초장은 당쟁에 휘말린 사람이 정치적 수혜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겠군 까지 두 군데로 봤을 때 요 앞에 부분하고 요 밑에 부분이 뜻이 같아야 돼요. 자, 같으면 올바른 거고요. 같다고 보기 어려우면 틀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내용은 조건을 붙인 거기 때문에 올바른지 틀린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맞는 거고,
밑에 게 위에 거랑 같으면 되는 거예요. 자, 어디에 신경 쓰시지 아시겠죠? 앞에 거에 신경 쓰면 안 돼요. 여기서는 지금 조건 이렇다고 본다면 인 거예요. 그런 하에서 얘가 위에 거에 맞느냐 안 맞느냐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방법 아시겠죠? 자, 풍파는 험난한 정치 실현실이라고 했어요. 일렁이던 배는 실현을 겪은 관료예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초장, 당쟁이 휘말린 사람, 실현을 겪은 관료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죠? 그 실현을 겪는 게 뭐예요? 여기서 파직을 당하고 유배를 당하고 살림이 은거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외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앞의 내용과 밑에 내용이 동일해요. 그래서 일단 1번은 맞는 거예요. 자, 2번 요거는 말로 하고 3번만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2번 구름이 험하거늘이 정치적 위기의 조짐에 해당하고 허술한 배에 두신 분내가 신진 관료라면 새롭게 진출한 관료라면 끊으세요. 자, 이거 맞는지 틀리는지 보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건이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 뒤에 내용이 앞에 내용이 맞느냐 틀리느냐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가의 종장이 뭐예요? 허술한 배 투신 분내는 모두 조심하소서. 그랬어요. 자, 일렁이던 배는 관료고요. 관료들이 그 당시에 소외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허술한 배를 두신 분은 정치적 기반이 약한 선비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신진 관료가 되는 거죠. 라면, 자, 여기까지는 따질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설명을 제가 해드린 것 뿐이고요. 자, 가의 종장은 다시 한번 읽을까요? 허술한 배 두신 분에는 모두 조심하소서. 조심하소서 뭐 하는 거예요? 어드바이스 하는 거예요. 충고해 준 거예요. 경계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뒷부분 읽어볼게요. 가의 종장은 화자가 정치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이들 신진 관료들에게 정치의 험난함을 알려주는 것이겠군. 경계해주는 것이다. 맞다고 볼 수 있어요. 괜찮아요? 3번 볼게요. 3번. 너무 쉬웠어요. 근데 너무 쉬웠다고 우습게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푸는 방법만큼은 정확하게 익히고 가시는 거예요. 자, 1번처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심의산은 화자의 심의이고 온유월 자취는 5월, 6월은 고전은 음력을 쓰는 거니까요. 양력으로 말하면 6월, 7월이에요. 한 6월쯤 된다고 할까요? 여름이에요. 물론 5월달에도 눈이 내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우리나라도 내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 여름에 눈 내린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자, 현실적이지 않은 눈이에요. 그래서 사실적에서는 틀려요. 자, 자취눈이 화자의 복잡한 신경을 의미한다면, 자, 여기 잠깐 볼까요? 자, 심의산이 화자의 마음을 의미해요. 그 마음 속에 자취인이 날려요. 자취인이 내렸어요. 그래서 화자의 심의가 그만큼 복잡하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한 거예요. 라고 한다면, 자, 이거는 맞는지 틀리는지 따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라면 끊으세요. 자, 끊으시고 그 뒤에 나의 초장과 중장. 자, 여러분 잠깐 보세요. 자, 초장 심의산 서너바퀴 강돌아 휘돌아 들어. 자, 심의산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초장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중장 어디에요? 온유월 한낮에, 살얼은 엉긴이 된소리 섞어치고 자취는 내렸거늘 보았는가 니마. 여기까지가 중장이잖아요. 여기가 중장이. 요만큼이 초장과 중장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면 이라고 전제를 준 거예요. 그랬는데 마지막에 보세요. 자, 뒤에 줄 볼게요. 나의 초장과 중장 이거잖아요. 그죠? 자, 허탈해서 웃는 거예요, 선생님이. 응? 자, 이 초장과 중장이 당쟁의 상황에서 굳은 마음을 견지하려는, 지키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자,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평가 선생님들 욕하면 안 돼요. 평가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어렵지 않게 쉽게 내면서도 변별력을 주려고 고심해서 만드신 문제예요. 응? 자, 문제에 정확하게 접근하실 수 있으면 좋은 거고요. 다만 이제 너무 쉬웠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6월 난이도 내지는 6월 거의 한 가운데쯤 한 서너 개 정도는 2개에서 한 3개 이상은 어려운 문제를 넣을 수밖에 없어요. 변별이 안 될 거거든요. 더구나 올해 의대 증원이 많이 되잖아요. 1,500명 정도 증원이 되는 걸로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반수생이 너무 많아요. 잘 학교 다니다가 의대 가겠다고 여름방학 이후에 들어온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 학생들을 점수를 등급을 나누려면, 변별을 하려면 어려운 문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쉽게 나오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선택지를 만드는 방법은 유사할 거니까 방법은 반드시 익히셔야 돼요. 자, 잠깐 보세요. 이거 학생들이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자, 심의상이 마음인데 그 마음에 눈이 날려요. 그것은 곧 당쟁으로 인한 복잡한 심령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자, 이걸 보기에 생각해 본다면 정계에서 소외된, 파집하거나 유배되거나 살림이 은거하고 있는 의진들, 선비들의 복잡한 심정에 대해 볼 수 있겠어요. 말을 좀 잘못한 것 같다. 요거는 빼고 살림이 은거하는 거는 복잡하기가 좀 복잡하다고 말하기 어렵죠. 파직당하거나 유배당한 선비들이 복잡한 심정을 가졌겠죠. 라고 하면, 자, 요거는 가정이에요. 이렇게 한다면 이거니까 이게 맞고 틀리고 따지는 게 아니, 따지는 건 이 밑에 절이 위에만 하고 같으냐 다르냐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자, 복잡한 심정 이거하고 굳은 마음 의지 이거 갖다 보는 사람 있을까? 마음이 복잡해 갈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굳은 마음을 지키겠다는 의지. 갈등하다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이 마음과 이 마음이 같은 말이냐 다른 말이냐 따지는 거예요. 순서가 아니에요. 다르죠? 그래서 3번 선택지는 틀린 거예요. 정답 3번이에요. 풀이 방법을 익히시면 되겠어요. 4번, 5번도 동일한데 한번 그래도 잠깐 말로 볼까요? 자, 온 놈이 온 말을 하는 상황이 비방과 모략이 난무하는 현실이고 님이 임금이라면 판단 불필요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나의 종장 온 놈이 온 말을 하여도 님이 짐작하소서. 요건데 나의 종장은 온갖 참소를 임금이 잘 판단해 달라는 것이겠군. 자, 거기서 온 놈이 온 말을 하는 상황이 비방과 모략 붙이실까요? 자, 이거를 뒤에 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참소. 자, 참소라는 말을 모르는 학생이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워낙 3번이 답으로 두드러지기 때문에 아마 문제가 되진 않았겠지만 참소는 모함하는 말이 없는 일을 꾸며서 상대방을 모함하는 말이. 그래서 위에는 모함이 안 나왔네. 비방과 모략. 비방, 모략과
유사한 말이에요. 그래서 4번도 적절하다고 볼 수 있어요. 5번 미늘 없는 낚시가 욕심 없이 사는 삶을 의미한다면, 자, 본문에 제시문 밑에 보시면 미늘의 뜻이 나와 있어요. 바늘이 이렇게 있으면 낚싯바늘 있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삐져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고기가 물면 입이 여기 걸리는 거죠. 안 풀려나는 거죠. 못 풀려나는 거지. 얘를 미늘이라고 해요. 근데 이 미늘이 없다라고 한다면, 미늘이 없다고 한다는 건 고기를 잡을 마음이 없는 거죠. 고기를 잡고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가 아니에요. 강완장을 하면서 시간을 낚고 지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답번에 나오는 선비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미늘 없는 낚시가 욕심 없이 사는 삶을 의미한다면, 다의 제2수 총장 볼까요? 저 고기 놀라지 마라. 내가 흥겨워하노라. 고기를 잡을 마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 종장은 자연과 더불어 지내는 화자의 흥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자, 여기에 나오는 어부는 고기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흥겨움, 강화안정을 즐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맞는 말이고요. 자, 요거를 선택지를 가지고 본다면 5번 욕심 없이 사는 삶 밑줄이에요 를 의미한다면 자르시고, 거기까지는 뭐예요? 라면 가정이에요. 그게 옳으냐 그르냐 판단할 필요가 없다. 욕심 없이 사는 삶이기 때문에 밑에 자연과 더불어 지내는 화자의 흥겨움을 드러낸다, 일치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최종적으로 3번이 되겠어요. 자, 33번, 32번 순서로 이어서 갈게요. 자, 33번. 자, 이건 좀 지우고 할게요. 자, 다시 한번 33, 32, 일단 33번 먼저 점검을 하고 계십시오. 자, 이어서 22번부터 27번까지 현대시와 고전수필 갈래 복합 영역 문제 푸는데, 자, 이 문제는 문항 좀 많이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문항, 그죠? 여섯 문항이에요. 자, 포기할 수 없는 질문인데, 그래서 다행히 25번과 27번에 보기를 줬어요. 그죠? 25번, 27번 문제를 반드시 먼저 해결하시고, 거기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다른 문제에 적용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27번 문제 먼저 풀어볼게요. 자, 27번. 자, 25번, 27번 둘 다 보기가 주어진 문제인데, 그 보기에는 출제자가 의도한 핵심 내용이 숨어 있어요. 여러 가지 정보도 있고, 또 그 중에 핵심 정보, 출제자가 의도한 출제 의도가 숨어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 의도를 잘 찾아내셔야 돼요. 그 의도를만 잘 찾아내시면 문제 푸는데 크게 무리가 없고요. 자, 출제 의도는 곧 오답, 매력적 오답을 만드는 방법도 동시에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기의 핵심을 잘 찾아보도록 합니다. 자, 보기 볼게요. 27번, 8번부터 볼게요. 보기의 A에 들어갈 학생의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아는 것 체크하고 싶어.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적절한 것, 이거 헷갈리셔가지고 답을 잘못 골라놓고 수능 끝난 다음에 나오면서 아차 싶으면 늦어요. 그죠? 자, 기계적으로 체크하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잘못된 것 고르기, 틀린 것 고르기,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자, 보기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 여러분, 이문원 호종기는 이문원의 늙은 나무가 인간의 도움을 받아 오랫동안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점에 착안한 글입니다. 자, 한번 잠깐 여기까지. 자, 무엇에 착안했느냐? 이문원의 늙은 나무. 자, 이문원이 자라고 있는 늙은 나무가 인간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거꾸로 해석할까요? 인간의 도움을 받아서 늙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잘 자랄 수 있었다는 거죠. 도움을 받아서 오랫동안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점. 인간의 도움을 받아서 이문의 늙은 나무가 오랫동안 무성하게 잘 자랄 수 있었다. 라는 점이 차가운 글입니다. 까지 끊었어요. 자, 끊고 서로 다른 생명체가 생명체까지만 미쳐줄게요. 자, 서로 다른 생명체가 각각 이익을 주거나 받는 현상가 이렇게 해석하실게요. 이거는 각각 이익을 주고받는, 즉 상호간의 이익을 주고받은 그런 뜻이네요. 을 중심으로. 자, 여기서 서로 다른 생명체 밑줄 한번 쳐볼까요? 자, 서로 다른 생명체. 자, 이문의 늙은 나무가 인간의 도움을 받아 오랫동안 무성하게 자란 것 점에 차관해서 서로 다른 생명체가 각각 이익을 주고받는 것을 나타낸 글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서로 다른 생명체는 뭐하고 볼까요? 위에 있는 나무하고 인간을 포함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죠? 자, 서로 다른 생명체라고 하는 건 나무와 인간이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 현상을 중심으로 이문은 노종기를 다시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런 관점, 이게 뭐예요? 이런 관점이 나무와 인간이 상호간에 이익을 이익을 서로 준다라는 점에서 이 작품을 감상해 볼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의 질문한 핵심은 서로 다른 생명체, 대표 나무와 인간이 서로 간에 이익을 주고받는다. 상호 이익을 주고받는 거예요. 와 관련 없는 것 골라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선택지에서 우리가 고를 거는 이런 거예요. 자, 선지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나무와 인간 또는 뭐 나무와 인간이 아닐 수도 있는데 자연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자연과 인간이 서로 간에 상호 도와주는, 이익이 돼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틀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1번 볼게요. 1번 이문은 동쪽 나무가, 자, 선택지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1번 이문원의 동쪽 늙은 나무가 100여 년을 살 수 있었던 것은 100여 년을 살았어요. 살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이 나무를 보살펴 주었기 때문이다. 인간이 나무를 보살펴 주었기 때문에 나무가 100여 년을 살 수 있었다. 이 구조랑 동일하죠? 인간의 도움으로 이문의 늙은 나무가 무성하게 자랐다. 100여 년을 살았다. 같은 말이에요. 1번 맞는 내용이. 자, 2번 글쓴이가 널찍이 드리운 서늘한 그늘로 인해 훌쩍 벗어나는 기분이 든다. 자, 글쓴이가 나무가 준 그늘로 인해서 글쓴이가 훌쩍 벗어나 있는 기분이 든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자,
자, 수적 벗어났다? 긍정 같아요? 부정 같아요? 긍정이죠. 본문 내용까지 확인해 보면 정치 현실로부터 벗어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글쓴이 인간이에요. 그죠? 인간이 남으로 인해서 이익을 받고 있다. 이렇게 될 수 있겠어요. 자, 구조가 동일해요. 2번도 맞는 말이에요. 자, 3번. 풀과 나무가 몸을 보존하는 계책이 있는 것은 조물주가 서로 다른 생명체가 이익을 주고받도록 해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랬는데, 자, 풀과 나무가 몸을 보존하는 계책, 살아남을 수 있는 계책이 있는 것은 조물주가 서로 다른 생명체가 이익을 주고받도록 해준 경우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서로 다른 생명체는 뭐예요? 풀과 나무예요. 그죠? 여기는 지금 인간과의 관계가 안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3번은 틀린 거예요. 자, 근데 실제 본문을 확인해 보시면 풀은 풀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각각 살아가는 계책이 있는 걸로 나와요. 이건 각각, 제각기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지 인간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3번은 잘못된 내용이에요. 자, 4번, 5번 말로 한번 해볼게요. 4번. 암소의 뿔이 구부러져 안쪽으로 향하는 것은 위험을 인간이 톱으로 잘라서 해결해 주는 것은 가축이 인간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저기는 나무는 나오진 않았는데 암소에 해를 줄 수 있는 것을 인간이 없애서, 즉 도와주어서 암소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과 서로 다른 생명체죠? 서로 다른 생명체인 인간이 암소가 살아갈 수 있게 도움을 준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적절하고요. 5번. 글쓴이가 인물은 동쪽 나무가 저 깊은 산중 인적 끊긴 골짜기에서 자란 나무. 자, 인적 끊긴 그랬죠. 인적이 뭐예요? 사람의 흔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적 끊긴 골짜기라고 하는 건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 그죠? 에서 자란 나무보다 오히려 이무는 동쪽 나무는 잘 자랄 수 있었어요. 번성했어요. 그 말은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나무도 자연도 인간의 도움을 서로 다른 생명체 간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잖아요. 보기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보기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문제 출제 의도도 파악할 수 있고요. 오답을 만드는 방법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답은 어떤 자연과 인간의 상호관계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걸 오답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고 골라보세요. 이런 뜻인 거예요. 3번에는 인간과의 관계가 들어가 있잖아요. 또는 인간이 없더라도 자, 풀과 나무가 다른 종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같은 종인 것 같은데 각각 나왔어요. 각각. 그래서 제각기 생존하는 것을 말한 것이지 자연과 인간, 나무와 인간의 관계를 말한 것은 아니다. 아시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간략복합 문제는 요 대표 문제를 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현대소설 28번부터 31번까지 가는데요. 역시 31번 보기 문제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31번은 보기 자체만으로 정답을 완벽하게 끌어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1번은 질문이 꽤 많았던 문제예요. 이번 문학이 좀 비교적 쉬웠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기는 했는데 그 중에 그래도 31번은 질문이 좀 있었고
질문한 학생들이 답을 확인한 다음에도 답에 어디가 틀렸는지를 잘 못 찾아낸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쉬운 듯 어려운 듯 어려운 듯 쉬운 그런 문제인데, 자 여기서 제가 강조할 거는요, 자 일반적인 보기 문제처럼 쉬운 보기 문제처럼 답을 딱 떨어지게 찾아내기는 어려운 문제인데, 자 이 문제에서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요것 좀 강조하고 싶어요. 자 제가 선지를 끊어읽으라고 그러잖아요. 자 31번 문제는요, 선택지를 변문장으로 보통 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앞절과 뒷절을 끊어 읽어야 돼요. 자, 수능 당일날 아침에 마인드 컨트롤 하실 때 선지 끊어 읽자, 선택지 끊어 읽자 반드시 머릿속에 한번 연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갈 거. 자, 선지를 끊어 읽는데, 자, 이 선지가 단순히 요렇게 앞절 있고 요렇게 뒷절 있어서 앞절이 맞는지 뒷절이 맞는지, 앞절과 뒷절이 각각 맞는지를 판단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이 선지가 각각이 여러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작년 현대시 문제가 가번이 시어, 나번이 시어, 다번이 시어가 각각 이렇게 제시가 되면서 가의 뭐는 어떤 의미, 나의 뭐는 어떤 의미, 다의 뭐는 어떤 의미, 이걸 각각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쉽게 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변별력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 어떤 문제 지문 하나하나를 다 살펴봐야 하는 그런 좀 옛날식 문제, 좀 기계적인 문제를 낸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한 개만 딱 판단하고 맞아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얘가 맞는지를 각각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문학은 난이도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독서 지문을 많이 못 풀었어요. 그래서 원래 수능 자기 점수보다 수능 점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물론 현대소설이 해석이 잘 안 됐던 것도 있지만 현대시도 이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단순히 선지를 한 번만 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 앞에 여러 개 항목이 열거돼 있으면 그걸 각각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A와 B는, 자, 이게 3개 이상으로 열거가 되면 각각에 맞는지 또 볼 수도 있어요. 한 장이 안 빠질 수도 있는데 학생들이 보니까 이렇게 하면 빠지더라고요. A와 B는 어떻다 라든가 A인 B는 어떻다. 또 본문의 경우에는 단순히 A가 아니라 B도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잘 틀려요. 자, 학생들이 A와 B는 그러면 B는 잘 안 놓쳐요. 그런데 앞에는 A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잘라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A도 확인하시고, A인 B는, 그럼 B는 어떻다라는 뜻이긴 한데, 그래서 학생들이 B는 안 놓쳐요. 그런데 이 A도 해당되는 거예요. 물론 A에 속하는 것 중에 하나인 B는 어떻다고 하면, A가 전체 집합이고 B가 부분 집합이라고 하면 B는 해당해도 A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러나 A가 어떻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 준 다음에, A의 전체적인 속성을 설명해 준 다음에 그 A에 속하는 B는 어떻다 이렇게 나오면 A도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는 C다 이렇게 말했을 때 B만 C인 게 아니고 A도 C인 거예요. 이렇게 단어 교체를 해서 나와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A와 B는 어떻다 할 때 이 A를 놓친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틀렸네요. 왜 틀린지도 모르고 틀렸는데, 자, 보기를 보고 선택지가 어떻게 얘랑 연결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31번 보기 봅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이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체크하시고요. 자, 보기 볼게요. 자, 보기 볼게요. 요거는 내용을 본문을 다 확인해야 될 거기 때문에, 보기를 아주 자세하게 분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핵심 내용을 찾아볼게요. 자, 중도적 주인공. 그럼 앞에 나오는 소설 속 주인공은 어떤 주인공이에요? 중도적 주인공이에요. 자, 말이 좋아 중도적 주인공인데, 자, 중도적 주인공은, 자, 여기 작은 따옴표가 붙어 있죠? 자, 요거는 작은 따옴표가 붙어 있는 건 본문에 나온 말을 인용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요거는 중도적 주인공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런 뜻이에요. 요거는 용어를 뜻하는 말이에요. 읽으실 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중도적 주인공이라고 하는 개념어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 현실에 대해서 집단에 대해서 비판적 인식을 하고 있어요. 하면서도 집단의 논리를 따를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인물. 자, 이걸 집단이라고 써야 되겠네요. 괜히 말 바꿨네. 자, 집단이에요. 집단 논리를 따를지 결정을 못한 거예요. 그죠? 따를지 결정 못했어요. 이렇게 우유부단하는 거네요. 자, 중도적 주인공은 앞에서 끊었어요. 자, 중도적 주인공은 인식 측면에서는 집단의 논리에 숨겨진 문제를 읽어내는 주체적 관점, 문제를 파악하는, 그렇게 할게요. 파악하는 주체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주체적 관점이에요. 그런데 행동 측면에서는 자신의 인식에 따라 적극적 행동하지 못하거나 적극적 행동을 못하거나 집단에 동화되지 못한 채 집단 논리의 수용 여부를 두고 머뭇거리거나, 뭐 비슷한 말 아닌가요? 머뭇거리거나, 이렇게 인식과 행동이 반대가 되네요. 자, 잘못된 거를 알고 있는데 그걸 비판하거나 행동하지는 못해. 이런 사람을 우리 뭐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을 소시민이라고 해요. 중도적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소시민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정답만 확인할게요. 2번 보세요. 권 씨를 놀이객감으로 삼자는 장 상태의 눈짓을 읽었지만 이에 선뜻 동참하지 않는 것을 보니 끊을까요? 자, 일단 동참하지 않았어요. 자, 그랬는데, 자, 이것은 민도식은 작업 중 사고를 둘러싼 투쟁. 자, 작업 중, 자, 민도식은 얘가 누구예요? 중도적 주인공, 소시민인 거예요. 자, 작업 중 사고를 둘러싼 투쟁. 작업 중 사고를 둘러싼 투쟁과 이렇게 되죠? 투쟁과 체크하실까요? 투쟁과, 자, 밑줄 작업 중 사고를 둘러싼 투쟁 밑줄과 체크. 몸에 걸치는 옷, 유니폼이죠. 걸치는 옷을 둘러싼 투쟁.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군.
자, 중도적 주인공으로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있다, 머뭇거리고 있다. 맞죠? 그죠? 자, 참여하고 있지 않다. 적극적 참여를 하고 있지 않다. 얼핏 보면 맞는 거 같죠? 그죠? 근데, 자, 조심할 거.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볼까요? 자, A와 B는 C다. 이랬을 때, B는 C다. 요것만 보시면 안 되고, 끊고 앞에도 맞는지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자, 민도식이가 몸에 걸치는 옷, 유니폼을 입는 것이, 또 독재정권의 모습, 획일적인 모습을 강제하는 듯한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바로까지 잘 나가지도 않아요.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머뭇거리는 모습인 거는 맞아요. 맞는데 요거는 민도식이 싸우고 있는 주장이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권씨 입장인 것이고요. 민도식은 이쪽이에요. 그죠? 요거를 교묘하게 과자를 써가지고 학생들을 낚은 거예요. 요렇게. 자, 그래서, 자, 이 문제, 실수해서 못 봤어. 이러지 마시고요. 조심할 거, 요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선택지에, 요렇게 여러 개가 열거됐을 때, 요거는 아마 안 놓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짝 묶여있을 때는 앞에 있는 걸 놓칠 확률이 있어요. 요거 놓치지 말자. 그래서 이거를 와과 접속조사로 나오면 반드시 여기로 끊어놓고 각각 판단하자. 이렇게 오답 노트에 기록을 해놓으시고 수능 당일날 아침에 머리에 마인드 컨트롤 하실 때 반드시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자, 선택지 끊어있자 떠올리시는데 그 선택지 끊어있을 때 앞에 절이 A와 B, A, B 단순히 A가 아니라 B다 이런 말이 나오면 B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A도 해당되는 거니까 A도 조심하자.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기록을 좀 해주시고 수험 당일날 반드시 머릿속에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31번을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28, 29, 30을 푸는데 활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보기 문제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